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이죠.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매우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지금 검찰에서의 지금 판단,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 구속영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이재명의 죄가는요,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그 입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이 뭐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무기징역까지는 가야 된다. 충분히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영장에까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안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죄가 지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미스터 헬멧 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김만배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이제 헬멧맨. 그래서 김만배 재산 275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풀려났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최우향이라는 사람이죠. 이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측 측근들하고 접촉한 정황을 검찰에서 지금 포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이재명이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선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요,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시위가 지금 이제 시위 집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띠기 대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인간띠 시위. 여기에요. 제가도 이제 가끔 방송을 해드리는 신자유연대 측에서 불과 3명이 나와가지고 1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시위를 완전히 맞불 작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시위 효과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 성과를 거행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민주당에서 집회한 것은 기자회견이라는 미명하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신고를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시위는. 그러니까 이 확성기, 대대적인 확성기로 통해서 이 민주당 시위를 완전히 무산시킨 거,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집회 중에 막말을 듣고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무계획적인 이런 집회를 했느냐. 이게 무모한 집회 시위를 하다가 망신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막 보도가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구속영장의 내용을 쭉 한번 조목별로,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임 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송과 사건에서는 뇌물죄하고 그 다음에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KBS PD 사칭 문제에 관해서는 의증 교사 혐의가 있어요. 요것만 보더라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 예. 이러한 검찰의 입장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142쪽으로 되어 있는 이 구속영장 가운데서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51쪽,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부분이 한 10여 쪽,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은요, 유죄 선고가 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다가 1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구속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이 구속영장에 이러한 입장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 자료 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 화면은요,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제 국회의원까지다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금 오늘 오전에 제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여기에도 이제 뭐 자세하게 왜 구속되어야 하는지 이 필요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지금 우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성남 도시개발사를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배임 혐의의 핵심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검찰은 이 배임 혐의,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배임 혐의만 하더라도 징역이 7년에서 11년, 실형이 선고돼야 된다. 그리고 이득액이 여기서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액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고 또 범행 이후에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형량은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 백현동 사건만 보더라도 7년에서 12년 사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이가 독점적 대북 사업을 하라. 그리고 이제 동행 방북하고 싶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마트폰 사업이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있어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여기에서 선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양형 기준을 보면은요, 징역 9년에서 12년,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이런 점들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혐의, 즉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화영과 이실직고를 했는데 이실직고한 것을 번복시키도록 압박을 가했잖아요. 이게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되겠어요. 이 위증교사 혐의 때문에 이게 유죄 선고가 될 경우에는 징역 모두 징역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요, 이 대북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이 방북,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공 혐의점까지 수사해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이제는 말이죠, 이거 여적죄까지도 될 수 있어요. 아니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럴 때 여적죄를 안 적용하면 언제 적용하겠습니까?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검찰의 공식 구속영장이 무기징역 선고 얘기까지 나온 것은요, 이재명이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여기에서도 적시된 바가 없어요. 이번에 대북 송금 문제, 그리고 이제 백현동 아파트 문제, 특히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그 대북 사건이 이제 이 방북 비용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지원 비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돼야 된다. 이 점을 적시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의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리고 구속이 굉장히 긴급하다. 이런 점을 아주 실제적으로 이 법원에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재명 수사가 말이죠, 여전히 검찰의 탄압 수사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민주당에게는 더 많은 손해가 한다. 요 점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이러한 이 구속영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은 어차피 지금 오늘이 이제 19일이잖아요. 21일 날이면 국회에 전부 보고가 되면 어차피 이건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피의사실 유포 혐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지금 부결론을 맞받아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도 지금 모든 언론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국회 보고가 됐잖아요. 국회 보고되니까 검찰에서 이걸 유출한 게 아니고 국회로부터 얼마든지 이거는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부결론, 여기에 맞불을 놓는 매우 중요한 검찰의 구속 영장의 요지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헬멧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게 이제 헬멧맨이 이제 김만배 최측근이에요. 뭐 이 사람 뭐 여러분들 아주 뭐 익숙할 거예요, 이 헬멧맨. 그래서 이 헬멧맨한테 자금을 은닉시키도록 한 혐의로 좀 구속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화면을 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화면이 이제 미리 나왔네요. 이 헬멧맨과 관련된 이제 보도가 되겠는데, 바로 무슨 얘기냐? 이 헬멧맨을 통해서 말이죠. 이재명 측에서 대선 이후에도 김만배 측근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재판 동향, 수사 동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실직고로 해서 양심선언, 아주 정난하게 그 범죄 행각을 갖다가 검찰에 진술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진술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또 변심을 언제 하겠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이재명 측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헬멧맨을 비롯한 김만배 측근들을 갖다가 이재명 측근들이 만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재판 상황과 수사 상황에 관해서 탐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우양이라고 하는 미스터 헬멧맨은요, 화천대유 이사가 됩니다. 자, 화천대유 이사이기 때문에 이 김만배가 워낙 신임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한테, 최우양한테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숨기게 시켰어요. 이 숨긴 혐의로 최우양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우양이는 언제부터 이제 헬멧맨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느냐? 21년도 10월에 김만배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는 구속이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구치소 앞에 나타나가지고 김만배를 호위하면서 미리 준비한 차량에 김만배를 안전하게 태워서 보내요. 그 이후로 헬멧맨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가 이 사람한테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까지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우양이는 말이죠, 이 대인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김성태가 이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으로까지 영입한 인물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검찰에서는요, 이 최우양이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 재판 변론을 맡았던 노폼 대표 변호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에서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착한 내용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2017년도 2022년 7월 16일 날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뭐라고 나오느냐? 금요일 날 오후 6시 여의도에서 뻐꾸기 형을 만난다. 그리고 백보장안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뻐꾸기 형은 누구냐? 이 사람은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박모 씨. 근데 이 사람은요, 경찰대 1기이고 경무관 재직 중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이 중국 법인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백보장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때 수행비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재직 시절에 수행비서 재직 시절에 뇌물 문제, 협박, 상해 이런 각종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조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공식직하고 맞지 않고 있지만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작년 7월 달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재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유동규 상태가 어떤지, 김만배 회장 근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보자고 한다. 그리고 내가 유동규 변호인에게 소식 뜨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간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긴 하지만은
대선 실패 후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싹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은 미스터리 영어로 돼 있어요. 이 미스터리는 당연히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된 후에는 검경 일체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딱 맞았잖아요. 제대로 응하지 않았잖아요.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된 후에는 백보 장관은 대표실 내 직책을 맡을 것이다.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최후향이는요. 검사장님이 월요일 이 변호인 접견에 가시면 형님 즉 김만배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작년 7월에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내용이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A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로펌의 대표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로펌의 변호사가 이 변호를 맡고 있고 직접 김만배 변호를 맡지 않았지만은 작년 7월 30일 날에도 최후향이한테 이성문의 증언 녹취록을 보고 싶은데 좀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이 A 변호사는요. 2015년대 검사장으로 퇴임한 뒤에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 B 변호사가 있어요. 이 B 변호사는 김만배 변호를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인데 2021년도 11월 29일 날 이 김만배를 구치소로 직접 접견을 갑니다. 그래서 정진실 실장은 절대 출석을 안 한다. 예, 그리고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이 없다. 이러한 이 노트를 지금 내가 보여줘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노트를 검찰이 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B 변호사는요, 작년 1월 12일 날 김만배 가족하고 통화하면서 이번에 김만배 재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냐? 이재명 캠프에서 전혀 불만이 없다. 이 얘기는요, 김만배가 계속 입을 안 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도 김만배는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이 김만배 측에서 이 B 변호사를 통해서 이재명 측과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 정황이 보고 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관련 내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변호사는요, 이 조선일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진상 씨가 당시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김만배 가족과의 통화 내용도 이재명 캠프가 대응하는 걸 지켜보자는 내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 증거인멸 또는 조작, 왜곡 이런 혐의가 있는지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시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시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우파의 전사인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시위를 마지막에서 막는 분이 바로 이 김상진 대표예요. 이 ROTC 출신이죠. 그래서 삼각지역에서 항상 매주 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지금 이제 이 김만배, 죄송합니다. 이 김상진 대표가 그러니까 바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1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아웃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야유, 또 막말도 하고 말이죠. 이래갖고 이 제어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김상진 대표의 시위는요. 불과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요 150여 명이나 시위를 했는데 이 민주당 측 시위 구호들 주변에 전달이 안 돼요. 왜냐? 이 김상진 이 신자유연대에서 대형 이 방음 차량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성기로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뭐 하고 있느냐? 경찰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경찰은 이 민주당 측 시위는요, 집회 시위는 신고가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집시법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김상진 대표는 전부 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응원 집회를 하겠다. 대통령 응원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방음 차량이 3대, 피켓 300개, 현수막 100개 이것을 동원한다. 그래서 총 300명 규모로 보인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3명, 4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3명, 4명이 150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대표적으로 망신당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성 의원이에요. 민주당의 이게 유정주 의원이라고 합니다.
유정주 의원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야, 왜 눈을 감고 하소연하겠습명 아니, 저쪽 보수 우파의 신자위원들은 손해문밖에 나와 있지 않고 자기네는 의원 뺐지만 150명, 130명 정도가 와 있는데 이거 하나를 왜 경찰이 제지하지 않고 있느냐. 요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이거 보십시오. 130명 정도가 인간 띠기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이거 보십시오.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 예, 꼼짝달싹.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집시법상 시위 방해는요. 집시법 제3조에 따라서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래서 집회 시위 주최자는 방해가 우려되면요. 경찰에다가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집회에서 이걸 승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신자유연대 불과 서너 명이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를 압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분노를 해가지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씨를 향해서 저놈 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거 스트레스 받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정주 의원, 아까 이제 제가 유정주 의원, 이 의원은 저놈의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면서 눈을 질질 감고 한숨을 내쉬는 보육을 보였고요. 그리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잖아요. 경찰 대응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집회의 자유가 아니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규탄받는 이 자리에 저렇게 방해하는 확성기가 있는데 경찰은 뭐 하는 거냐?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하나의 징조다.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하고 그리고 구구 스피커맨 구속하라.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하라. 경찰은 왜 김상진을 못 만나? 라고 민주당 유튜브로 집회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경찰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 그래서 이 집시법, 그러니까 이제 김상진 대표가 아주 치밀하게 지금 이제 이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날, 지금 이 김상진 대표는요, 긴급 집회를 할 예정임을 저에게 알려왔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내일 말이죠. 민노총 집회가 열립니다. 내일 민노총 집회가 지금 금속노조에서 전쟁기념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자유연대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집회를 신청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민노총 금속노조 맞대응 집회를 내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이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네요. 예. 자, 그래서 내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금속노조 맞짱 뛰는 집회이고요. 내일 오후 2시고 전쟁기념관 바로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집회, 우리 우파 집회가 또 압도적으로 민노총, 금속노조는 센 노조잖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저의 이어지는 심야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